가끔은 아무 이유 없이 과거의 한 장면이 정확한 감정과 함께 되살아납니다. 그 사람이 했던 말, 그때의 표정, 그날의 공기까지 이미 끝난 인연인데도 마음은 아직 그 장면에 머물러 있습니다. 바쁘게 하루를 보내다가도 불을 끄고 누운 밤에 갑자기 그 순간이 떠오릅니다. 지금의 삶과는 아무 상관도 없어 보이는데 감정만은 그때 그대로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인연이 끝났다고 너무 쉽게 말해왔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됩니다. 몸에서 떠난 인연과 마음에서 떠난 인연은 같지 않다는 사실을요. 사람은 떠났는데 마음속 장면은 아직 정리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연은 이미 지나간 이야기인데도 지금의 나를 흔듭니다. 왜 아직 남아있을까요? 왜 하필 지금 이 장면이 떠오를까요? 우리는 흔히 그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련이 남아서, 상처가 깊어서,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아서. 하지만 조금만 시선을 옮겨보면 다른 가능성이 보입니다. 그 인연이 남아있는 게 아니라 그 인연을 살던 나의 한 시절이 아직 마음에서 지나가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시간이 그대로 흐르지 않습니다. 몸은 앞으로 와 있는데 어떤 감정은 그 시절에 멈춰서 있습니다. 특히 많이 버티던 시절, 많이 기대했던 시절, 혼자서 감당하던 시절의 감정은 쉽게 정리되지 않습니다. 그때 만난 인연은 그 사람 자체보다도 그 시절의 나와 강하게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만남이 조건에 따라 생긴다고 말합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인연도 그 순간의 마음 상태와 그때의 삶의 형편, 그 시절의 선택 위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졌다는 뜻입니다. 이 말을 어렵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아주 일상적인 일입니다. 비가 오던 날에 들은 음악은 유난히 오래 남고 몸이 지쳐있던 날에 들은 말은 깊이 박힙니다. 마음이 약해져 있던 시절에 만난 사람은 생각보다 오래 남습니다. 그 인연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때의 내가 특별히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인연은 지나간 뒤에야 그 무게가 느껴집니다. 처음에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 다시 떠올라 마음을 건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를 몰아붙입니다. 이제는 다 끝난 일인데 왜 아직도 이러느냐고. 하지만 이런 마음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 시절의 나는 그 인연에 마음을 걸 수밖에 없었고 그만큼 진지했고 그만큼 사람다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떠오르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시절의 나일 수 있습니다. 아직 다 지나오지 못한 한 구간의 마음, 정리되지 않은 감정의 자리, 그것이 인연의 얼굴을 빌려 다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기억은 나를 괴롭히기 위해 남아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직 정리되지 않은 마음이 이제는 조금 앞으로 가도 된다고 알려주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마치 길을 가다 잠시 멈춰 서게 만드는 표지판처럼요. 머무르라고 세워진 것이 아니라 방향을 확인하라고 조용히 서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인연도 그렇습니다. 그 인연이 남긴 감정은 다시 그 사람에게 돌아가라는 신호가 아닙니다. 그 시절을 이제는 지나와도 된다는 알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그 사람을 이해하자는 이야기도 아니고 억지로 잊으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먼저 아직 마음에 남아있다는 사실을 조용히 인정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인연을 붙잡는 대신 그 인연을 살던 나의 시절을 정리해 보려는 이야기입니다. 몸은 이미 앞으로 와 있습니다. 마음도 조금씩 따라와도 됩니다. 왜 하필 그 인연이 지금 떠오르는지, 왜 아직 마음에서 정리가 되지 않았는지, 그 이유는 그 사람에게 있기보다 그 시절의 나에게 아직 남아있는 무언가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인연을 다시 붙잡는 대신
그 인연이 지나간 자리를 차분히 살펴보려 합니다. 그 시절에 내가 어디에 서 있었는지, 무엇을 필요로 했는지, 그래서 어떤 인연이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야기를 이 흐름 속에서 조금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 시절의 마음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인연이 왜 그렇게 자연스럽게 들어왔는지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늘 자신이 서 있는 자리에서 사람을 만납니다. 아무 준비도 없는 상태로 완전히 낯선 인연을 맞이하는 일은 생각보다 드뭅니다. 그 인연을 만났을 때 당신은 어떤 시절에 서 있었을까요? 혹시 혼자 감당해야 할 일이 유난히 많았던 때는 아니었는지, 누군가에게 괜찮다는 말을 듣고 싶었던 건 아니었는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속으로만 버티고 있던 시절은 아니었는지, 그런 시절에는 마음이 바깥을 향해 조금 더 열려 있습니다. 의지할 곳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소라면 스쳐 지나갈 말에도 마음이 머뭅니다. 평소라면 크게 의미 두지 않을 행동에도 사연을 붙이게 됩니다. 그 인연은 그 틈으로 들어옵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 시절에 내가 그 인연을 받아들일 조건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만남을 우연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모든 만남에는 조건이 겹쳐진 자리가 있고, 그 자리가 열릴 때 인연은 자연스럽게 발을 들여놓습니다. 마치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요. 물이 일부러 어디를 택하지 않아도 이미 파여있는 자리로 저절로 모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 인연도 의도를 가지고 당신의 삶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그 시절의 마음이 조용히 불러들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보면 이상할 만큼 비슷한 인연을 반복해서 만났던 기억도 떠오릅니다. 처음엔 다 다른 사람처럼 보였는데 결국 비슷한 말에 상처받고, 비슷한 방식으로 기대하고, 비슷한 지점에서 마음이 무너졌던 경험 말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사람을 바꿔보려 합니다. 환경을 바꿔보려 합니다. 이번엔 다를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하지만 자리가 바뀌지 않으면 인연의 모양도 쉽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같은 자리에서는 비슷한 사람이 오고, 같은 마음에서는 비슷한 장면이 되풀이됩니다. 이 사실은 조금 씁쓸할 수 있지만 동시에 아주 중요한 가능성을 함께 품고 있습니다. 인연을 바꾸지 않아도, 사람을 고치지 않아도 내가 서 있는 자리만 달라지면 만남의 결이 달라질 수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그 시절의 나는 어쩌면 너무 많은 것을 참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무심한 말에도 마음이 크게 흔들렸고, 작은 관심에도 큰 의미를 부여했을지 모릅니다. 그 인연은 그 약한 지점을 정확히 찔렀을 수도 있습니다. 의도적으로가 아니라 그저 그렇게 마주쳤을 뿐인데도요. 그래서 상처는 그 인연이 끝난 뒤에도 오래 남습니다. 상처가 깊어서가 아니라 그 시절의 마음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쯤에서 중요한 구분 하나를 짚고 가야 합니다. 그 인연이 나를 힘들게 했다는 사실과 그 인연이 나를 위해 존재했다는 해석은 같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 인연을 억지로 이해할 필요도, 감사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그 인연이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내 마음의 상태를 솔직하게 바라보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때의 나는 지금보다 조금 더 외로웠고, 조금 더 불안했고, 조금 더 누군가를 필요로 했을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인연에 붙어있던 무게가 조금 가벼워집니다. 왜냐하면 그 인연이 남긴 상처를 더 이상 내가 부족해서 생긴 일로
해석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부족함이 아니라 그 시절의 상황이었고 그 시절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절은 이미 지나가고 있습니다. 몸은 이미 그 자리를 떠났고 마음도 이제는 천천히 이동할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인연이 지금 다시 떠오르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붙잡으라고가 아니라 이제는 놓아도 된다고 알려주기 위해서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 인연은 아픔만 남긴 존재가 아니라 내가 어떤 자리에서 살아왔는지를 조용히 알려준 흔적에 가깝습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 인연이 내 마음에 남긴 것은 상처였을까요? 아니면 다음으로 이동하라는 신호였을까요? 그 인연을 떠올릴 때 유독 마음이 아팠던 이유를 조금 더 가까이 들여다보면 사람보다 먼저 하나의 감정이 떠오릅니다. 기대입니다. 처음부터 큰 기대를 품으려 했던 건 아닐지도 모릅니다. 다만 그 사람이 조금 더 이해해 주길 바랐고 조금 더 오래 같은 편이 되어 주길 바랐고 적어도 나를 가볍게 여기지는 않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그 바람은 처음에는 아주 조용했습니다. 그래서 기대라는 이름 대신 신뢰처럼 느껴졌고 애정처럼 느껴졌고 당연한 마음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 조용히 자란 기대는 어느 순간부터 무게를 갖기 시작합니다. 이 정도는 알아줘야 하지 않을까? 이 상황에서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적어도 나한테는 다르게 대해줄 줄 알았는데 이 말들은 상대를 공격하려는 말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얼마나 그 인연에 기대를 얹어 두었는지를 보여주는 흔적입니다. 그래서 그 인연의 말 한마디가 유난히 아팠던 겁니다. 그 말이 날카로워서가 아니라 그 말이 내 기대 위에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기대는 보이지 않는 실과 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과 마음을 단단히 묶어둡니다. 실이 느슨할 때는 조금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실이 팽팽해지면 작은 충격에도 쉽게 끊어집니다. 그때 느끼는 아픔은 실이 끊어진 아픔이 아니라 그동안 당연하다고 믿었던 연결이 사라지는 아픔입니다. 그래서 어떤 인연은 헤어지고 나서가 아니라 실망하는 순간부터 본격적으로 아파집니다. 우리는 흔히 상처의 원인을 사건에서 찾습니다. 그 사람이 한 말, 그 사람이 보인 태도, 그날의 선택. 하지만 마음이 더 아픈 이유는 그 사건 자체보다 그 사건이 내 기대를 무너뜨렸기 때문입니다. 그럴 줄 몰랐다는 말 속에는 늘 이런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나는 다르게 믿고 있었다. 이 지점에서 마음은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상대를 원망하다가도 곧바로 스스로를 탓하게 됩니다. 내가 너무 바랐나? 내가 너무 믿었나? 하지만 기대는 잘못이 아닙니다. 기대는 살아있다는 증거에 가깝습니다. 아무 기대도 하지 않는다면 아무 인연도 깊어지지 않습니다. 아무 바람도 품지 않는다면 아무 마음도 연결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기대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기대를 어디까지 내려놓을 수 있느냐입니다. 기대가 상대의 몫이 되는 순간 마음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상대가 그 기대를 채워주지 못할 때마다 내 마음이 심하게 출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인연은 사랑이 깊을수록 미움도 깊어지고 정이 많을수록 상처도 커집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그만큼 많이 걸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에는 조금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부터 상대에게만 두었던 책임을 조금은 내 마음 쪽으로 돌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전화는 자기 비난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을 다시 내 손으로 되돌려 놓는 일입니다. 그 인연이 나를 이렇게 아프게 했다는 사실은 그만큼 그 시절에 내가 누군가에게 마음을 기대며 살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 시절에 나는 강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실했습니다. 혼자가 아니고 싶었고 관계를 소중히 여겼고 사람을 쉽게 대충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팠던 겁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그 기대를 지금도 붙잡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그 인연은 이미 지나갔고 그 시절의 나는 이미 그 자리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대 역시 조금씩 풀어도 괜찮지 않을까요? 기대를 풀어낸다고 해서 사랑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인연이 의미 없었다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그 기대가 지금의 나를 계속 아프게 하고 있다면 그 기대를 그 자리에 두고 다음으로 걸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조금 내려놓으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인연이 나를 무너뜨린 게 아니라 내가 그 인연 위에 올려두었던 기대의 무게가 얼마나 컸는지를요. 이제 다음 이야기는 그 기대가 무너졌을 때 우리는 왜 그 인연을 더 붙잡거나 더 밀어내려 하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피할 수 없는 인연 앞에서 마음을 지키는 다른 방식이 조용히 이어집니다. 기대가 무너진 뒤에 사람의 마음은 이상한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어떤 이는 그 인연을 더 붙잡으려 합니다. 이미 멀어졌는데도 계속 이유를 찾고 계속 말을 되새기고 혹시나 달라질 가능성을 놓지 못합니다. 또 어떤 이는 반대로 그 인연을 완전히 밀어내려 합니다. 생각조차 하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하고 마음속에서 그 사람의 이름을 지워버리려 합니다. 붙잡는 것과 밀어내는 것. 겉으로는 정반대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두 가지는 같은 자리에서 나옵니다. 아직 그 인연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붙잡는 것도 밀어내는 것도 모두 그 인연을 중요한 위치에 두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더 피곤해집니다. 계속 힘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쯤에서 불교에서는 아주 다른 방향을 조용히 이야기합니다. 붙들지도 말고 밀어내지도 말라고. 말은 간단하지만 막상 해보려면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해야만 마음이 정리될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과 그대로 두는 것은 다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포기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대로 두는 것은 자리를 옮기는 일에 가깝습니다. 마음을 한 발 옆으로 옮기는 것.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비가 오는 날 우리는 비를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하늘을 향해 화를 낸다고 비가 그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비를 맞으며 서 있어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산을 쓰거나 처마 아래로 한 발 물러날 수는 있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지만 내가 서 있는 자리는 달라집니다. 인연도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존재하지 않게 만들 수는 없고 그 기억이 완전히 사라지게 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기억이 내 마음의 한가운데에 서 있지 않게 할 수는 있습니다. 이것이 거리를 둔다는 뜻입니다. 거리는 냉정함이 아닙니다. 무관심도 아닙니다. 상대를 평가하지 않겠다는 선언도 아닙니다. 그저 그 인연이 내 삶의 전부를 차지하지 않게 하는 일입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무 약해지는 거 아닌가요? 아무 말도 안 하면
손해보는 것 아닌가요? 하지만 거리를 둔다는 건 참는 것이 아닙니다. 참음은 마음 안에서 계속 싸우는 상태입니다. 거리는 싸움을 끝내는 선택입니다. 그 인연을 이겨야 할 대상으로, 보지 않고 증명해야 할 관계로 두지 않는 것, 그 자리에 조용히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 선택을 하게 되면 아주 작은 변화가 먼저 나타납니다. 그 사람의 말이 떠오르긴 해도 그 말과 대화를 이어가지 않게 됩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다시 말한다면 뭐라고 할까? 이런 상상 속 대화가 조금씩 줄어듭니다. 그 대신 이런 생각이 잠깐 스칩니다. 아, 이 인연은 지금 내 삶과는 조금 떨어져 있구나. 이 한 문장이 마음을 살립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부터 그 인연은 현재가 아니라 과거의 위치로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현재에 있는 것은 늘 힘이 셉니다. 지금 일어나는 일처럼 느껴지니까요. 하지만 과거로 제자리를 찾아가면 그 인연은 기억이 됩니다. 경험이 됩니다. 지금의 나를 움직이는 주체가 아니라 지나온 흔적이 됩니다. 이 변화는 소리 없이 일어납니다. 크게 결심하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에게 선언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그 인연이 떠오를 때마다 한 번 더 마음의 위치를 확인하면 됩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이 인연은 지금의 나에게 얼마만큼 가까운가? 이 질문은 상대를 향하지 않습니다. 오직 내 마음의 자리를 살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알게 됩니다. 붙잡을 필요도 없고 밀어낼 이유도 없다는 것을. 그 인연은 이미 제 역할을 했고 나는 이제 다른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때 마음은 조금 가벼워집니다. 아직 완전히 놓이지 않았어도 괜찮습니다. 거리란 단번에 생기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더 이상 그 인연의 한가운데에서 모든 감정을 소모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는 그 인연이 떠난 뒤 내 마음에 무엇을 남길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상처를 의미로 만들지 않아도 그 인연이 남기고 간 방향만큼은 조용히 받아들이는 방법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 인연이 조금 떨어진 자리에 놓이고 나면 마음에는 묘한 공백이 생깁니다. 그동안 그 인연을 생각하느라 늘 차있던 자리입니다. 원망이든 미련이든 설명이든 어쨌든 무언가로 가득 차있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막상 그 자리가 비면 마음은 불안해집니다. 이제 무엇으로 이 시간을 채워야 할지 몰라서입니다. 이때 우리는 자주 서두릅니다. 의미를 만들려고 하고 교훈을 붙이려고 하고 이 인연이 나를 얼마나 성장시켰는지 정리하려 듭니다. 하지만 모든 인연이 곧바로 의미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인연은 의미가 아니라 방향만 남기고 지나갑니다. 불교에서는 무언가를 얻으려 애쓰는 것보다 내려놓은 뒤의 상태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채우는 공부보다 비워진 자리를 어떻게 두느냐의 문제입니다. 흐린 물을 억지로 맑게 하려 하면 더 탁해집니다. 젖지 않고 가만히 두어야 가라앉을 것은 스스로 가라앉습니다. 마음도 그렇습니다. 그 인연을 빨리 이해하려 하지 않아도 되고 감사로 정리하려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은 그저 아무것도 얹지 않은 채 그 자리를 잠시 두어도 됩니다. 이 여백은 공허함이 아닙니다. 패배도 아닙니다. 도망도 아닙니다. 이 여백은 마음이 다시 제 무게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인연을 통해 자주 자신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더 참았다는 것, 더 베풀었다는 것, 더 사랑했다는 것을요. 하지만 인연이 떠난 자리에서는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설명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저 나로 남아있으면 됩니다. 이 지점에서 아주 중요한 전환이 하나 일어납니다. 그 인연을 통해 무엇을 배웠는가가 아니라 그 인연 이후 내가 어디로 움직이게 되었는가를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쉽게 넘기던 말 앞에서 이제는 한 번 더 멈추게 되었는지, 예전에는 당연하게 감내하던 관계에서 이제는 한 발 물러설 수 있게 되었는지, 그 변화는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눈에 띄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길을 오래 걷다 보면 발걸음 하나가 아니라 방향 하나가 삶을 바꾼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 인연은 내 삶을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어떤 사람으로 못 박아 두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내가 어디까지 내 마음을 내어주고 있었는지, 어디서부터는 지켜야 했는지를 알려주고 지나갔을 뿐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연이 스승일 필요는 없습니다. 누군가를 존경하거나 미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인연이 남긴 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흔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흔적은 다음 선택에서 조용히 작동합니다. 이제 사람을 만날 때 조금 더 천천히 마음을 열게 되고, 관계 앞에서 조금 더 솔직하게 내 상태를 살피게 됩니다. 그 변화만으로도 그 인연은 제 역할을 다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한 가지만 마음에 두셔도 됩니다. 모든 인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그 인연을 끝까지 붙잡고 있을 이유는 아닙니다. 어떤 인연은 함께 오래 가기 위해 오고, 어떤 인연은 나를 다른 자리로 옮기기 위해 잠시 들렀다 갑니다. 그 차이를 알아차리는 순간 마음은 더 이상 그 인연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지금의 나는 이미 그 자리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인연을 조용히 놓아도 됩니다. 남은 인연은 바깥의 사람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나 자신입니다. 그 인연과의 관계를 잘 지키는 것이 이 모든 이야기가 향하던 곳입니다. 이제 말이 멎은 자리에서 잠시 숨을 고릅니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를 이해하라고 말하려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라고 재촉하는 이야기에서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한 인연이 지나간 뒤에도 마음이 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는지, 그 이유를 조금 다른 방향에서 바라보는 이야기였습니다. 모든 인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상대에게서 찾을 때는 마음을 더 지치게 하고, 내가 지나온 시절에서 찾을 때 비로소 조용해집니다. 그 인연은 당신을 망치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을 흔들어 놓기 위해 남아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인연은 당신이 어떤 마음으로 그 시절을 건너왔는지, 어디까지 스스로를 내어주며 살아왔는지를 알려주고 지나갔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인연을 더 붙잡지 않아도 됩니다. 이유를 끝까지 파헤칠 필요도 없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의 당신은 이미 그 자리를 떠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연은 흘러가고 사람은 변합니다. 변하는 사람에게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은 언젠가 스스로를 다치게 합니다. 그러니 떠난 인연은 그 자리에서
머물게 두고 남아있는 인연은 조금 더 가볍게 품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당신 자신과의 인연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함께 가는 존재는 결국 그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떠올랐던 그 인연이 아직 마음을 건드린다 해도 그것은 다시 돌아가라는 신호가 아니라 이제는 앞으로 와도 된다는 알림일 수 있습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억지로 정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시간이 할 일은 시간에게 맡겨두십시오. 당신이 할 일은 지금의 삶에 조금 더 온전히 서 있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하루를 살다 보면 어느 날 문득 알게 됩니다. 그 인연이 당신의 삶을 아프게 했던 이유가 아니라 당신을 다음 자리로 보내기 위해 잠시 스쳐갔다는 사실을요. 모든 인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당신을 붙잡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지나가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가 끝나면 남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당신 하나면 충분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